이번 시간은 우리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 합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첫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? 아마 첫사랑이라고 하면 이루기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첫사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기는 힘들 수 있겠죠. 고재종 시인도 첫사랑이 얼마나 이루기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와 첫사랑이 오래 지속되기가 참 힘들다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첫사랑의 의미와 비슷하게 의미를 적용을 하셨습니다.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눈꽃으로 표현을 했고 그 눈꽃이 시간이 지나 녹고 그 자리에 봄꽃으로 피어나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라는 내용을 덧붙여 주셨습니다. 그러면 첫사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년부터 보시면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눈이 뭘 하려고 해요? 꽃을 피우려고 한대요. 자, 눈이 꽃을 피운다. 어디에? 흔들리는 나뭇가지에.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눈이 꽃을 피우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. 그쵸?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눈이 꽃을 피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눈이 꽃을 피우면 눈꽃이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아직 눈꽃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이 계속 달라붙으면 눈꽃처럼 되겠죠. 자,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.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. 그 도전이 이연에 나옵니다. 어떻게 도전한대요?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. 남분분 눈이 흩어지는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도전을 했나 봐요. 그리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했다고 했습니다. 자, 이거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미끄러지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.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도전도 하고요. 그러면서 동시에 그 도전에 실패하기도 하지요. 자, 3년으로 가보겠습니다.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.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우리는 이걸 제목에서 봤듯이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사랑의 속성인 거예요. 첫사랑은 아까 어떻다고 그랬죠, 선생님이? 맞습니다.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, 어떻게 보면 금방 끝날 수도 있는 사랑을 이렇게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.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, 자, 마음을 다 퍼부어 준대요. 어떤 마음? 햇솜 같은. 여기서 햇솜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겠죠. 자, 순수한 마음을 다 퍼주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 또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. 희생보다는 헌신이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순수한 마음을 다 바쳤다.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.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을 보아라. 자, 눈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에게 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.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, 그럼 저 황홀의 실제 의미는 그렇죠. 눈꽃이 됩니다. 눈꽃을 황홀로 표현했네요. 우리 이따가 표현법 보겠지만 표현법으로 하면 은유법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어요. 지금은 겨울인데 봄으로 시간은 흘렀습니다. 봄이면, 자, 눈꽃이 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그쵸?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봄이 됐기 때문에 요 사이에
눈꽃은 녹은 거예요. 눈꽃이 녹은 자리를 이렇게 한 번 된 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자, 여기서 한 번 된 자리는 네, 그쵸. 이것은 첫사랑의 상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사랑이 끝낸 거예요. 눈꽃이 녹았기 때문에 눈꽃이 녹았다라는 건 그렇습니다. 첫사랑이 끝났다. 즉, 이별이 끝났다. 첫사랑이 끝났다. 즉, 이별했다.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작가는, 시적 화자는 여기에서 단순히 이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별한 자리, 한 번 된 자리, 이별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이 상처는 봄에 피는 꽃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봄꽃을 피운다. 자, 여기에서 말하는 봄꽃이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, 그렇죠. 눈꽃이라고 하는 첫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첫사랑이 끝난 후에 실제 훨씬 더 성숙하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성장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. 그래서 여기서 봄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상처는 그쵸, 눈꽃의 자리죠. 한 번 된 자리가 상처가 되겠지요. 자, 그래서 이 시는 눈이 눈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그 첫사랑이 금방 끝나고 좌절하고 슬픈 것만이 아니라 봄이 되면 그 자리는 녹지만 첫사랑은 사라지지만 그로 인해서 진짜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성숙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 라는 의미의 작품입니다. 되셨죠? 자, 그런데 이 작품은 내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 시지만 이 작품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법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표현법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렇죠. 맨 처음에 눈이라고 하는 대상에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, 춤을 춘다 라고 하는 표현,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의인법이 쓰인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.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열심히 도전했다라는 의미죠. 자, 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. 그것을 질문의 형식으로 물어본 서리법이 쓰였습니다. 되셨나요? 자,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 시어가 그렇죠. 이렇게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반복법이 쓰였습니다. 그리고 3년에 보면 햇솜 같은 마음, 모모 같은 듯이처럼 직유법이 쓰였고요. 자, 그리고 저 황홀,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관념, 원래는 눈꽃이었죠. 그래서 눈꽃이 곧 황홀이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유법이겠네요. 자, 그런 은유법은 마지막 연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. 아름다운 상처,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봄의 꽃을 얘기하죠. 봄꽃. 그러니까 얘도 은유법. 자, 그리고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. 그쵸? 서로 상반되는 것끼리 가져나는 모순형용이에요. 서로 상반되는 걸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인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역설법이 되네요. 그쵸?
아픈 상처라고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설적 표현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됐죠? 자, 그 다음에 싸그락싸그락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렇죠. 요거는 의성어를 사용하였습니다. 요거는 다른 말로 음성 상징어라고도 하지요. 자,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. 시각적인 표현도 있어요. 싸그락싸그락. 요거는 이제 소리니까 청각적 이미지고, 남분분은 시각적 이미지가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한 번 댄 자리. 네. 여기 밑에 보시면 한 번 대다, 손을 대다라고 할 때 요거는 그렇죠.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이 됐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다양한 표현법이 나오기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운율의 형성, 반복법을 써서 유사한 시어나 식구를 반복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고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는 시간의 흐름이죠.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네, 고제 중에 첫사랑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